안녕하세요. 엄지척 방문제알 원장 박기동입니다. 저희 물리치료사들 정말 많이 공부하죠. 대학교에서 면허 취득까지 하고 그 면허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정말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신경계 물리치료를 예로 들자면 보바스, PNF, NDT처럼 정말 전문인이 되기 위한 많은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자, 이런 다양한 교육들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체계적인 치료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보행을 예를 들면 환자가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근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균형 능력을 확보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후에 이 모든 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보행으로 넘어가는 이런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저희가 임상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면 어떤가요? 많은 환자들이 일단 걸려달라고 요구하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환자들, 딱 봐도 근력이 부족하고 앉거나 섰을 때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한 균형력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일단 걸려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대로 체계적으로 치료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가 원하는 바대로 맞춰줄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연차 때 제가 배운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어요. 원리 원칙대로 환자분한테 설득도 하기도 하고 강요도 하기도 하고, 지금 걸으면 위험하다, 지금 걸으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차근차근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가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로부터 컴플레인 엄청 많이 나왔고요. 때로는 다른 치료사로 바뀌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 없이 환자분이 참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신체 능력이 향상된다거나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나름 배운 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환자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자발적인 참여, 동기부여, 사람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거는 치료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린 치료사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줄기, 즉 브레인스템에는 정말 많은 신경핵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핵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라페 뉴클라이와 로커스 세룰레오스예요. 이 두 신경핵은 모두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동기가 부여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고 또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 두 신경핵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두 신경핵이 가진 신경전달 물질을 척수의 운동신경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라페 뉴클라이는 세로토닌을, 로커스 세룰레오스는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운동신경세포로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두 신경전달 물질이 하는 작용은 바로 활성된 운동신경세포를 더욱 활성시키고 또 그 활성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이 운동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운동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시키는 신경경로는 피라미드 트랙이나 익스트라 피라미드 트랙입니다.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은 지금 활성되고 있는 운동신경세포의 활성도를 더 증폭시키고 더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지금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거를 누가 시켜서 하더라도 움직임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해도 지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발생한 신경 활성, 그리고 신체 움직임은 그냥 단발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남지를 않습니다. 환자분이 그날 열심히 했던 근력 운동, 열심히 했던 균형 유지 운동, 이런 것들은 근력 자체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근세포를 더 두껍게 하거나 말초신경을 더 활성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는 퍼포먼스 자체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치료가 딱 끝나는 순간, 환자분이 그 치료 끝내고 다른 데로 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경에 남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소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신경의 연결이 바뀌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강도의, 그리고 좀 더 긴 시간, 연장된 신경의 활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환자에게 뭔가 유의미한 변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그때 그냥 힘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환자의 행동 자체가, 환자의 기능 자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해주는 신경세포는 어디다? 바로 우리 브레인스템에 있는 라페뉴클라이와 로커스 세룰레오스다. 그러면 라페뉴클라이와 로커스 세룰레오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환자가 원하는, 환자의 동기가 부여된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저연차 때 했던 치료에는 그런 요소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그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가봤자, 일단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해서 오늘 막 열심히 했다 해봤자 그 다음에는 그게 남아있지가 않는 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결국 환자는 그 상태에서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절차적인 치료, 체계적인 치료는 필요가 없는가? 그냥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가?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랬다가는 당장 근력 한참 부족하고 균형력이 안 좋은 환자, 억지로 환자가 암을 원하고 걸렸다가는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보상작용 일어나겠죠? 환자 딱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고착화돼 버리면 그거 다시 고치고 깨기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또 만약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치료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아주 크게 커져.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죠. 환자의 바람, 환자가 원하는 것과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우리의 지식상으로 환자에게 적용해서 좋은 것, 이 둘의 적절한 조합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둘의 조합, 말은 쉬운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원하는 거에 맞춰줘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꼭 반영해야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환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치료가 단순히 치료를 치료라 부르지 않고 중재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자,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무리를 해서라도 환자가 원하는, 특히 이제 보행 같은 경우가 많을 텐데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해줘야겠다. 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상황에 맞춰야 됩니다. 환자의 상황, 거기에 치료사의 상황. 그래서 환자 맞춤, 환자 중심이라 해서 가장 간과하시는 게 치료사가 좀 힘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 힘들다는 게 단순히 그냥 그날 때 땀 좀 흘리고 좀 힘 좀 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치료사가 그냥 자기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환자 오늘 하루 걸려서 치료사가 막 어떤 관절이 막 내일 그 다음에 막 일주일 정도 아플 정도로 막 고생했다, 또는 막 치료사가 막 넘어질 것처럼 막 위험했는데 그냥 치료사의 부상을 감수하고 그냥 했다, 이런 거는 절대 환자 맞춤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사의 상황, 치료사의 뭐 근력이든 체격이든 환자에 맞춰서요, 이런 것도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더 고민할 내용들을 좀 던져드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한데요. 자,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치료, 이 둘을 잘 조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엄지척 방문제알 원장 박기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